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파에 앉아있는 이준호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가 이준호의 코끝을 자극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이준호의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갖다 댔다. 선생님은 제 첫 번째 관객이자 유일한 목격자셨어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으로 끌어당겼다. 그날 밤 둘은 30m의 섬이 아닌 같은 공간에서 서로의 고독을 녹여냈다. 이준호는 63세에 접어든 은퇴한 건축가였다. 반평생을 콘크리트와 철골 구조물 설계에 바쳤지만 정작 자신의 노년은 텅 빈 공간과 고독으로 채워져 있었다. 2년 전 아내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가 설계했던 수많은 건물들처럼 그의 삶에도 균열이 생겼다. 서울 도심의 아파트 5층. 그는 매일 밤 낡은 가죽 소파에 앉아 믹스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창밖 풍경은 단조로웠다. 낡은 아파트 단지, 듬성듬성 켜진 창문 불빛, 그리고 맞은편 동. 그의 거실 창과 정확히 30m 떨어진 맞은편 6층 창문이 어느 날부터 그의 시선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그곳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 온 모양이었다. 이준호는 습관처럼 낡은 망원경을 꺼냈다. 건축가였던 그는 어릴 적부터 세부적인 것을 관찰하는 버릇이 있었다. 건축 현장의 미세한 균열, 도면 위에 1mm 오차를 놓치지 않는 예리한 눈썰미였다. 이 망원경은 한때 그가 자신이 설계한 건물의 외장재 마감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던 전문가용 도구였다. 이제는 그 목적이 텅 빈 일상의 미세한 틈을 찾는 것으로 바뀌었다. 밤 10시 30분, 맞은편 6층 창문에 불이 들어왔다. 망원경을 통해 본 그녀는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늦은 시간까지 바깥에서 일하다 돌아온 듯 짙은 코트를 입은 채 현관에서 서류 가방을 내려놓는 모습이 보였다. 한서영, 며칠 후 우편함에서 우연히 발견한 아파트 동호회 게시판을 통해 그녀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처음 며칠간은 단순히 그녀의 일상을 관찰하는 데 그쳤다.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노트북 앞에 앉아 꼼꼼히 뭔가를 확인하는 모습. 그러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그녀의 일상에 특별한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정이 가까워지면 그녀는 조명을 은은하게 낮추고 거실 한복판에 얇은 요가 매트를 깔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스트레칭이나 명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망원경의 초점을 더욱 세밀하게 맞추자 이준호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고독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었다. 요가 매트 위에서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몸을 더듬었다. 고요한 밤, 30m 너머의 고립된 공간에서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은밀하고도 적나라한 행위였다. 얇은 원피스 사이로 드러나는 그녀의 표정은 고통스러움과 쾌락이 뒤섞인 몽환적인 해방감을 담고 있었다. 이준호의 63년 인생에서 이런 장면은 낯선 충격이었다. 보수적인 시대를 살아온 그는 아내 외의 여성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도 없었고 사별 후에는 모든 감정의 문을 걸어 잠근 채 살아왔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은 그가 잊고 있던 원초적인 욕망을 건드렸다. 망원경을 쥔 그의 손에 땀이 찼다. 그는 당황해서 황급히 망원경을 내려놓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망막에는 그녀의 잔상이 깊숙이 새겨져 있었다. 그날 밤부터 이준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한 관찰자가 되었다. 매일 밤 10시 30분이 되면 그의 심장은 알 수 없는 설렘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죄책감과 호기심, 그리고 오랫동안 멈춰있던 남성으로서의 생명력이 다시 깨어나는 신호였다. 그는 그녀를 30m 너머의 섬이라고 명명했다. 육지에서는 도달할 수 없지만 망원경이라는 뗏목으로 매일 밤 건너갈 수 있는 외로운 섬. 그는 그녀의 고독을 훔쳐보며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고독을 달래기 시작했다. 이 은밀한 일과는 그의 무료한 노년에 예상치 못한 활력소가 되었다. 이준호는 스스로를 비난했지만 망원경을 놓을 수 없었다. 이 새로운 중독은 그에게 잊고 있던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관찰은 중독성을 넘어 일종의 의식이 되었다. 이준호는 그녀의 루틴을 완벽하게 파악했다. 한서영은 매일 밤 10시 30분에 귀가해 간단히 샤워를 하고 11시 15분경부터 거실에서 노트북을 확인하다가 정확히 11시 45분이 되면 조명을 낮추고 매트를 펼쳤다. 그 시간은 이준호에게 망원경의 시간이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녀는 창문 커튼을 얇게만 쳐놓았었다. 망원경이 없이는 실루엣만 겨우 파악할 수 있는 정도였다. 이준호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엿보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가 만약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모욕감을 느낄까. 그는 아예 그만둘까도 생각했지만 11시 45분이 되면 그의 몸은 이미 습관처럼 소파에 앉아 망원경을 들고 있었다. 60대의 육체는 더 이상 통제 불능의 20대가 아니었지만 내면의 욕망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관찰 10일째 되던 날 변화가 생겼다. 그날 밤 그녀는 요가 매트를 펼치기 전 커튼을 평소보다 훨씬 더 넓게 열었다. 거의 3분의 1가량이 개방된 상태였다. 30m 거리였지만 망원경을 통하지 않아도 그녀의 움직임과 윤곽이 선명하게 보일 정도였다. 망원경으로 그녀를 확대하자 그녀의 표정, 몸짓, 그리고 땀에 젖은 피부의 질감까지 느껴지는 듯했다. 이준호는 혼란스러웠다. 이것이 의도적인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그녀가 실수한 것일까? 이준호는 은퇴 후 모든 디테일을 잃어버린 자신의 삶에 갑자기 던져진 하나의 수수께끼 같았다. 건축 설계에서 단 하나의 틈도 용납하지 않았던 그의 성격은 이 커튼의 틈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밤 그녀는 더욱 대담하게 행동했다. 매트가 놓인 위치 자체가 평소보다 창문에 더 가깝게 옮겨져 있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무대에 서 있다는 듯한 우아함과 동시에 묘한 퇴폐미를 발산하며 몸을 움직였다. 그녀의 행위는 단순히 고독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퍼포먼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녀가 잠시 멈춰서서 정면을 응시했을 때였다. 30m 거리 너머의 어둠 속에 있는 이준호의 창문을 향해 아주 잠깐이지만 명확하게 시선을 던졌다. 그녀의 눈빛은 무표정했지만 이준호는 그 눈빛 속에서 인지를 읽었다. 그녀가 그를 알고 있다는 확신이 그의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다. 이준호는 망원경을 놓쳤고 낡은 소파 위로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고요한 거실을 갈랐다. 그는 몸을 숨겼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친 후의 밤은 지옥 같았다. 그는 자신이 변태로 낙인 찍힐까봐 두려웠고 다음날
당장 맞은편 동에 신고라도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그러나 다음 날 밤 11시 45분이 되자 이준호는 다시 망원경을 들었다. 이제는 죄책감보다 운명적인 충동이 그를 지배했다. 그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망원경으로 확인한 그녀의 창문은 커튼이 완전히 젖혀진 상태였다. 그리고 거실 조명은 평소보다 훨씬 밝았다. 그녀는 매트가 아닌 창문 바로 앞에 놓인 세련된 디자인의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망원경을 든 이준호의 시선을 의식하며 더욱 자유롭게 그리고 격정적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시작했다. 이준호는 그것이 침묵의 대화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당신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즐긴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도발적인 몸짓과 표정 하나하나가 30m의 거리를 단번에 무너뜨렸다. 이준호는 2년 동안 죽어있던 그의 심장이 60대의 심장 박동이 아닌 20대의 격렬함으로 뛰는 것을 느꼈다. 망원경 너머의 그녀의 모습은 외로움에 지친 두 영혼이 나누는 가장 은밀하고 솔직한 형태의 교감이었다. 이준호는 그날 밤 30m 너머의 섬과 함께 절정을 맞았다. 이 충격적인 경험은 그에게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공범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커튼의 언어는 고독에서 허용으로 변해 있었다. 두 사람의 창문 너머의 게임은 2주 동안 지속되었다. 이준호는 매일 밤 11시 45분 그녀의 창문 불빛이 신호탄인 것처럼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마치 이준호만을 위한 전용 쇼를 펼치듯 매일 새로운 각도와 도구를 활용했다. 그녀가 전자진동 마사지 기구를 사용할 때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짧은 신음소리가 30m의 공기를 타고 희미하게 이준호의 귀에 닿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녀의 격렬한 해방감은 이준호의 억눌렸던 욕망을 폭발시켰다. 이준호는 이제 그녀를 단순히 바라보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원했다. 이 은밀한 교감은 그에게 잊고 있던 인간적인 접촉의 갈증을 불러왔다. 그는 그녀의 이름 한서영을 소리내어 불러보기도 했다. 섬에 갇힌 채로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육지로 돌아가야 했다. 결정적인 기회는 뜻밖의 경로를 통해 찾아왔다. 이준호는 은퇴 후에도 아파트 노인의 총무일을 맡아 단지 관리에 정통했다. 어느 날 아파트 관리소 게시판에 그녀의 이름으로 된 쪽지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103동 602호 한서영입니다. 최근 이사하면서 받은 미술 작품을 벽에 걸어야 하는데 벽이 석고보드라 구조 보강이 필요합니다. 관리소에서 전문가를 연결해 주실 수 있는지요? 직업 특성상 작품 손상을 극도로 우려합니다. 이준호의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었다. 은퇴한 건축가로서 그는 이 아파트 단지의 모든 벽 구조와 하중 문제를 꿰뚫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그녀의 공간에 정식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하늘이 준 유일한 명분이었다. 그는 관리소에 연락하여 자신이 이 아파트 단지의 구조에 가장 잘 아는 은퇴 전문가임을 강조하며 직접 그녀에게 연락하겠다고 했다. 관리소는 당연히 이 노련한 건축가의 도움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다음 날 오후 2시 이준호는 그녀의 호수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떨렸다. 한서영 씨 되십니까? 저는 아파트 관리소의 협조를 받아 연락드린 이준호입니다. 맞은편 동 5층에 살고 있고요.
제가 이 단지 구조를 설계 때부터 잘 알고 있어서 작품 거리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했던 것처럼 부드럽고 매력적이었다. 아, 네, 이준호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오늘 저녁 7시에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제가 그때 퇴근합니다. 네, 그럼 7시에 602호로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이준호는 거울을 보았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 주름은 있지만 여전히 곧은 자세. 그는 평소 입지 않던 깨끗한 린넨 셔츠로 갈아입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었다. 30m의 간격을 두고 눈빛만 주고받던 두 고독한 영혼이 현실의 접점을 찾는 순간이었다. 저녁 7시 정각, 이준호는 602호 현관벨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서 있었다. 어둠 속의 망원경으로 보던 그녀가 아니었다. 옅은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는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이었지만 얇은 니트 블라우스 아래로 드러나는 몸의 선이 우아했다. 이준호는 잠시 숨을 멈췄다. 이준호 선생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까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이준호가 매일 밤 자신을 관찰하던 맞은편 창문 아래 바로 그 공간으로 그를 안내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준호는 그 공간의 낯섦과 익숙함에 압도당했다. 망원경으로 보던 소파, 테이블, 그리고 한쪽에 놓인 요가 매트까지. 현실에서 보니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가깝고 생생했다. 이준호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가 걸기를 원하는 추상화 작품을 보강할 벽면 구조를 확인했다. 그녀의 집은 은은한 아로마 향과 예술적인 감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준호는 망원경이 아닌 자신의 맨눈으로 그녀의 공간을 측량하기 시작했다. 작품 설치 작업은 간단치 않았다. 이준호는 숙련된 전문가답게 꼼꼼하게 벽 내부 구조를 확인하고 보강 작업을 시작했다. 드릴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지는 동안 한서영은 그를 위해 향긋한 허브차를 내왔다. 선생님, 제가 커피를 안 마셔서요. 드시면서 천천히 하세요.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이준호는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떨림을 감지했다. 그것은 그가 망원경 너머에서 보았던 인지의 눈빛과 비슷했지만 훨씬 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선생님, 혹시 제가 밤늦게까지 일할 때 가끔 창밖을 바라보시지 않았나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준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그는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죄송합니다, 한서영 씨. 제가 아내가 떠난 후 외로움이 깊어져서 밤하늘이나 창밖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우연히 그쪽 창문을 보게 되었고 망원경을 사용한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침묵이 흘렀다. 이준호는 이제 그녀에게 신고당하거나 모욕을 당할 최악의 상황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한서영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사과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선생님이 저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오히려 위로가 됐어요. 저도 밤늦게까지 혼자 일하고 돌아오면 이 도시에서 섬처럼 고립된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30m 너머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제 고독이 덜 외로운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무대 위 배우가 된 기분이랄까. 그녀의 고백에 이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가 망원경으로 건너봤던 30m의 섬이 사실은 서로의 고독을 잇는 달이었음을 인정해 준 것이다. 작품 보강 작업이 끝났다. 이준호가 공구 상자를 챙길 때 그녀는 거실 중앙에 있던 테이블을 치우더니 밤마다 그녀가 사용하던 그 매트를 다시 꺼냈다. 선생님 덕분에 무사히 작품을 걸 수 있게 됐네요. 정말 감사해요. 혹시 오늘 밤에도 선생님 창가에서 차를 마실 예정이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미묘하게 떨렸다. 이준호는 눈을 피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 매일 밤 10시 30분에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30m가 아닌 바로 앞에서 차를 한 잔 더 하는 건 어떨까요? 제게도 오늘 밤은 뭔가 특별한 해방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준호의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건축가의 직감은 이 제안이 단순한 차 한 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밤마다 망원경 너머에서 보던 그 몽환적인 해방감을 담고 있었다. 이준호는 더 이상 은퇴한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두 영혼의 새로운 관계를 설계하는 건축가가 된 것이다. 제가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영 씨.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그를 주방으로 안내했다. 차를 다시 끓이는 동안 이준호는 그녀의 거실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이 공간은 이제 그에게 관찰의 공간이 아닌 접촉의 공간으로 재설계되었다. 이준호의 노년은 그녀의 제안으로 인해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날 밤 10시 30분, 이준호는 한서영의 집에 머물렀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망원경으로 보던 것처럼 얇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서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준비해준 따뜻한 루이보스 차를 마시며 그들은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저는 일에 미쳐 살았어요. 전시 기획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는 일이지만 정작 제 삶은 텅 비어 있었죠. 너무 바빠서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했어요. 매일 밤 돌아오면 이 고요함이 저를 질식시켰어요. 그래서 저만의 방식으로 그 고독을 이겨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녀의 고백은 이준호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사별 후 그가 느꼈던 고독의 무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세대와 직업은 달랐지만 도심 속의 외로운 섬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었다. 밤 11시 30분, 그녀는 시계를 보더니 옅은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 이제 제가 평소에 하던 것을 보여드릴 시간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좀 특별하게 해야겠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파에 앉아 있는 이준호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가 이준호의 코끝을 자극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이준호의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갖다 댔다. 선생님은 제 첫 번째 관객이자 유일한 목격자셨어요. 이제는 제 동반자가 되어 주시겠어요? 이준호의 63세 인생에서 이렇게 직접적이고도 솔직한 고백은 처음이었다. 망원경 너머에 허락된 관음증은 이제 현실의 상호적인 교감으로 승화되고 있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으로 끌어당겼다. 서로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40대의 자연스러운 몸매가 드러났어요. 세월의 흔적은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이준호와 한서영은 30m의 섬이 아닌 같은 공간에서 서로의 고독을 녹여냈다. 그녀는 더 이상 창문 너머의 다른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더 이상 숨어있는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두 개의 섬에서 하나의 육지가 되었다. 이준호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활력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았다. 그녀의 품 안에서 그는 자신이 은퇴한 60대 노인이 아니라 막 사랑을 시작하는 청년처럼 느껴졌다. 날이 밝아올 무렵 이준호는 그녀의 아파트 문을 나섰다. 어젯밤 그녀의 거실에서 나눈 은밀하고 결정적인 시간은 그의 삶에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그의 발걸음은 60대 노인의 것이 아닌 힘차고 자신감 넘치는 건축가의 그것이었다. 그 후로도 그들의 관계는 은밀하게 지속되었다. 낮에는 이웃 주민으로서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밤에는 창문 너머의 불빛으로 서로를 초대하는 신호를 주고받았다. 그녀가 창가에 불을 켜면 그것은 오늘 밤 당신을 초대합니다라는 침묵의 메시지였다. 이준호는 망원경을 치우고 그녀의 창문 불빛이 켜지기를 맨눈으로 기다린다. 이준호는 이제 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인간의 욕망과 설렘은 시간의 건축을 초월한다는 것을. 그의 노년은 끝난 것이 아니라 한서영이라는 특별한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건축물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30m의 고독이 그들을 갈라놓지 못했듯이 세상의 어떤 시선도 이들의 은밀하고도 소중한 인연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준호는 그녀의 불빛을 기다리며 미소를 짓는다.